자,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래요. 우리가 마음 챙김, 어떤 판단, 그리고 평가 이런 거를 배제하고 나 자신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바라보는 게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죠.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나를 관대함으로 이끄는 반면에, 그 친절에 대한 좀 강박이 심할 경우에는 내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평가가 이제 일어나죠. 아니 그러면은 친절이 나쁜 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타인에 대한 배려로 그냥 기본적인 친절은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되게 애쓰는 친절 있죠. 그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돌리척이란 분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좋은 사람에 대한 이분법적 정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사람들을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날카로운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나태한 사람, 이런 식. 참 이분법적인 그 판단, 이런 게 정말 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면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정말 바꿔 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네, 그래서 그냥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어떤 기본적인 친절, 이것이 아니라 거의 타인에게 맞추느라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하는 이런 강박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 있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대요, 이것이. 그래서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은 그것들을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하고 애쓰는 순간 내 감정, 이런 욕구들이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커스가 타인한테 맞춰져 있고 타인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감정과 욕구를 억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어떤 타인의 애정,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억제된 감정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꾹 참거나 억제하는 건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억제는 일단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 어떤 욕구와 감정을 내 스스로 막 그렇게 억제하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의 병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은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참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타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내가 나를 잘 살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내가 막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나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하면서 애써 노력해 왔다면은 그냥 그런 친절은 좀 내려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날씨와 같은 마음으로. 자, 아무것도 아닌 마음일 때 우리는 편안하다고 해요.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기쁜 마음, 희열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 뭐 행복을 마치 쾌락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행복은 무언가 성취해서 얻어내는 거라기보다 원래 내 마음을 되찾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그 본래의 그 상태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요함, 차분함, 평화로움, 그 어떤 것도 좋고, 그 마음속에서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상태를 살펴보면 굉장히 맑은데, 마치 그 굉장히 맑고 청명한 물 같은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비어있는 비어있는 공의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은 굉장히 번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원래 마음의 원래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 날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마음을 되찾아 평안함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이라는 거는 한번 그거에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가지를 뻗어 나가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참을 이어지죠. 그래서 이 생각을 그 버스 타는 걸로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그 버스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을 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버스 한 대 한 대. 그래서 버스는 내 뜻하고 상관없이 도로 위에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각자 정해진 노선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버스를 잠깐 본 거, 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굳이 그 버스에 올라탈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냥 버스 번호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한 12번 버스다. 그러면은 12번 버스네. 나는 저 버스에 올라타고 싶지 않아. 이것은 나는 저 생각에 빠져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 버스에 올라타지만 않으면 된대요. 그러면 그 버스는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버스 번호를 확인은 하지만 내가 타고 싶으면 타고 타기 싫으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내 감정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버스에 나도 모르게 타버렸거나 올라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이제 이럴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주의를 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호흡 상태, 내 호흡이 차분한지 가쁜지 확인하고 몸이 혹시 경직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잘 존재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보는 마음으로 내 감정을 바라봐 주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에서 그 두더지 게임의 비유를 하는데 두더지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망치로 두더지를 아무리 때려도 계속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지금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막 불쑥불쑥 오더라고요. 지금 왜 이게 생각나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기분 좋은 추억보다는 별로 나한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은 당연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다 올라오는 두더지를 다 때려 부셔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듯이 그냥 알아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씩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한테 관심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때로 울 때도 있고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을 때도 있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관심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오늘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네. 이렇게 알아주면 아이는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몰라주면 이 슬픔 속으로 깊은 두려움 속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마치 그 아이를 내가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살펴봐 주래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생각에 빠지려는지 알아주기만 하면 된대요.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내가 이런 기분이 드니까 또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그냥 바라봐주고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올라탔다가 저 버스에 올라탔다가 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게 그런 거에 휘둘려서 빠져들지 마시고 내 본래의 고요한 원래의 마음은 고요하다고 해요. 내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고 그 고요함을 즐기고 행복감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란다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난받는 마음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비난은 그런데 결국 내 목소리라고 해요.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별로 확률적으로 높지 않죠. 그런데도 이 비난하는 그 목소리는 결국 내 목소리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비난이 결국 나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 우울의 시작은 나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비난하다 보면은 나를 좋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보면 우울은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중심에 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생각에 매몰이 되면은 우울은 불가피하다고 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내 모습이 되게 하찮아 보이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이런 식의 판단, 이런 평가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울의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 해도 이거는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고 그 생각의 주체자는 결국 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타인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만 되어 있을 뿐 결국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보고 싫어하고 우습게 보고 있는 거라는 얘기라고 해요. 뭐 우울이 다 이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지만 뭐 외부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이제 비난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고 합니다. I've had many lonely years. By God, then you appeared. I didn't know it then, but I wanted to. I didn't know what love was before.
I didn't